이제 이거를 이제 영어로 보면 여기 더 행드맨이라고 써 있잖아요. 더 행드맨이 우리말로 매달린 사람, 매달린 사람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이것도 나온 김에 또 영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 행이라는 게 매달다 뜻이잖아요. 근데 행이 이게 그 현재, 과거, 과거분사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영어 좀 하시는 분?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뭐 타로만 공부하면 뭐 재밌어? 행드가 있고 행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아세요? 모르죠? 네. 행드는 교수형에 처하다는 뜻이에요.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목을 매다는 거니까. 이 행은 그냥 매달리다. 그냥 내가 네. 매달린 거. 아니 내가 매달린다기보다 이제 옷이 뭐 바람에 매달릴 수 있고 뭔가가 매달려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옷이 매달려 있을 수 있잖아요, 바람에. 그거는 행이고, 하여튼 좀 그런 이야기지만 뭐 이야기 하다 보면 다 나오니까 행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교수형에 처해진 남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he was hanged 이랬을 때 이건 진짜 매달린 그러니까 he was hanged 이러면 그가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냥 여기 hangedman이라고 할 때는 그냥 매달린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영어가 참 그래서 어려워요.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이 카드는 매달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매달린 사람.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카드는 뭐냐? 역발상의 카드, 역발상. 역발상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르게 보는 그런 카드가 이 역발상 카드인데,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플러스도 있고 역발상이 뭐 그렇죠. 창의적인 생각을 잘하는 카드예요. 아,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역발상이니까 개성이 확연해. 혹시 뭐 내 가족 중에 이렇게 12번이 있는 분이 있으셨나요? 가족이나 뭐 여러분 그 생일수 그때 좀 했을 때 없었나? 하여튼 없으면 너무 그렇게. 하여튼 이 카드는 이렇게 좀 역발상 그런 카드가 개성이 확연하고 아이디어 천국이에요. 아이디어 천국. 여러분 에디슨이 호기심 천재인 건 아셨죠? 에디슨 그 호기심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알란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카드에 이제 약간 그 뭐랄까 비판적인 마이너스의 관점은 뭐냐면 뭔가 부정적이겠죠. 이 카드가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이 되게 어떤 마이너스적인 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명이다 보니까 개혁이나 혁명에도 가담하겠죠. 그거 아닙니까? 개혁, 혁명.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나쁜 말로 왕따. 그렇죠? 뭐 이런 안티 외로움이 있어요. 그런 카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카드는 또 재밌는 게, 자, 이 사람이 손이 묶였을 것 같아요? 안 묶였을 것 같아요? 안 묶였어요. 안 묶였어요. 잘 말씀하셨죠. 풀고 내려오면 되는데 즐기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뒤에 있는 게 안 묶여 있는 거예요. 풀고 내려오면 되는데 그냥 즐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카드가 아까 제가 창의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신발을 팔러 갔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은 이렇게 하겠죠.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사 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프리카 가서. 근데 또 한 사람은 아무도 신발 신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풀가동합시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카드는 이렇게 창의적, 역발상을 되게 잘하는 그런 카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카드 장사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카드가 나왔다. 아, 나 되게 장사가 안 돼요. 이 카드 나오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상담하는 사람이 뭐 메뉴나 장소를 바꿔라. 그렇죠. 메뉴나 장소를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발상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입니다. 메뉴나 장소를 바꿔라. 자, 그 다음에 자, 머리에 후광이 있죠. 할로우라고 하죠. 영어로 H-A-L-O. 할로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할로우가 후광이라는 후광.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비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할로우 이펙트란 말도 쓰는데 영적으로 깨달은 카드예요. 자, 머리에 후광, 영적으로 깨달은 카드. 자, 이 카드는 사랑을 해도요, 남들과 좀 다른 사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80년대 초에 보면 요즘은 뭐 그게 큰 건 아니지만 국제 결혼을 많이 했었죠. 그 당시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뭐 2023년에는 뭐 놀라운 것도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남들과 다른 사람 같은 것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카드의 직업은 광고겠죠. 기획을 해야 될 카피라이팅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획, 카피라이터, 작가, 뭐 발명가, 뭐 이런 카드가 딱 좋아요. 이런 카드가.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창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주 좋아요. 자, 이 카드는 금전운으로 보면 지켜주는 사람이 많아요. 지켜주는 사람이 많은 카드입니다. 이 금전운 면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많고요.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제 요즘 뭐 장사가 안 되거나 뭐가 안 돼요. 이러면 우리 천도제란 말 들어보셨죠? 천도제. 그러니까 이 카드는 뭔가 장사가 안 되거나 뭐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천도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한 번씩 지내해도 뭐 천도제 돈 많이 할 거 없이 내가 이제 뭐 간단한 걸 정화수를 차려놓고라도 이렇게 좀 조상에게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되게 좋은 카드예요. 요 지금 12번 매달린 사람 자체가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하여튼 역발상의 의미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카드는 재밌는 게 원래는 이게 맞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게 맞는 이게 바로 역발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라고 넘어갈게요. 자, 13번. 좀 빨리 오늘 한 많이 나가야 다음 주 안에는 좀 메이저를 끝낼 것 같아요. 자, 13번. 데스. 이 데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누구 죽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데스는 꼭 죽었다는 의미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데스를 세 글자로 한자로 써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타로 공부하니까 이 타로 같아요? 인문학 같아요? 네? 네. 정확하게 말씀. 타로 인문학 맞죠? 왜 타로 인문학인지 아시겠어요? 네, 방아차세요. 방아차. 이게 다 나오잖아. 공부하니까. 집착을 내려놔라. 이게 집착을 내려놓는 걸 방아착. 이거 유명한 말이죠. 처음 들어보셨나? 방아착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내 집착을 네가 갖고 있는 우리 뭐 불교에서 팔정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 집착 뭐 이런 거 내려놓고 그 뭡니까? 삼법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재행무상, 재범무화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일체계고 거기 나오지만 하여튼 내 집착을 다 내려놓는 카드. 그래서 이 카드는 자, 이제 이 카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밑에 사람이 죽었죠. 근데 위에 잘 보세요. 태양이 뜨고 있죠. 태양이 뜨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집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놓고 진실되게 해라. 진실되게 해라. 이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카드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뭐 잘못을 하거나 이랬을 때도 이 사람을 뭐 해야 되겠어요? 용서해라. 그런 카드예요. 이제 방아착도 있지만 용서 이런 카드고요. 용서라는 카드입니다. 용서한다고. 용서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이라는 말이 나와서 좀 이야기지만 여러분 지금 삶은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지금 뭘로 이제 좀 철학적으로 이야기되면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맞나요? 여러분 삶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제 말 틀려요? 많이 살아야 뭐 100년 사니까 뭐 요즘 태어난 애들은 뭐 150 몇 세까지 산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많이 살아도 100년이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가긴 하죠. 자, 그래서 자, 이 카드는 이 데스 카드인데 자, 이 카드가 이제 13번 카드가 있을 때 사랑은 데스 카드의 사랑은 뭐냐? 그래서 보세요. 데스 카드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사랑이. 그러니까 한 사람 내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정말 끝까지 사랑을 해주는 13번 카드의 이 데스 카드는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해요, 약해요? 강하죠. 그래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데스 카드의 사랑은 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이 카드는 당연히 이 카드의 직업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그런 그 직업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부차 있잖아요. 영부차, 뭐 묘지, 뭐 이런 거라든가 또 여기 지금 뭐 흰 말 있잖아요. 흰 말, 그러니까 비행기
비행기 관련된 거, 그러니까 흰 말은 꼭 우리가 뭡니까? 그 말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택시 버스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택시 버스, 지하철, 그러니까 이런 거와 관련돼서 운영을 하거나 또 죽음을 치료해 주는 사람은 의사 또는 판사도 되겠죠. 의사가 죽음을 치료해주고 판사도 내가 죽을 뻔한 걸 치료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직업이 딱 맞아요. 의식주에 관한 직업도 좋고 또 이게 이동하는 거니까 영마 이동하는 거니까 버스, 지하철, 택시 이런 거 운전하는 사람 또는 비행기까지도 돼요. 그다음에 의사, 판사 정도가 되는데 그걸 좀 또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 카드는 이제 이 카드의 재물운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재물운. 자, 이 카드의 재물운은 내가 정말 열심히 죽을 만큼, 이게 죽음이니까 죽을 만큼 열심히 한 우물을 파서 어떤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재물운은 내가 이 카드 책임이라든가 뭔가 노력하거나 이런 것들 되게 잘해요. 다른 카드보다. 그래서 내가 한 분야 열심히 우물을 파서 하는 그런 카드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 카드가 조언으로 떴어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상담자가 내담자가 왔어요. 상담을 한다. 그럼 뭐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 카드가 답.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이 죽음은 방아착이라고 하잖아요. 방아착은 내려놓는 거잖아요.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제 이것까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보여요? 네. 배. 그 다음에 여기 해는 보여요. 자, 해는 당연히 희망이죠. 해가 희망이면 당연하죠. 자, 배는 뭐냐? 죽음이에요. 이건 모르셨을 거예요. 떠나간다. 예, 그렇죠. 떠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레테라는 망각의 강. 레테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망각의 강이라고 해요. 레테.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고 이거 황천길이란 말도 하잖아요. 황천이 뭡니까? 누르왕자에다가 내천자 아니에요? 네. 우리 황천길 어쩌고 막 하잖아요. 죽고 가면. 그래서 거기를 배 타고 가잖아요. 황천길에. 하여튼 뭐 배 타고 가는지 안 가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배라는 것은 여기선 여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죽음도 여행이긴 하죠. 다른 세상으로.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배는 어떤 거요? 아, 요거는 그냥 그 문양 같은 거예요. 그 어떤 문장, 어떤 그 이 사람이 요 지금 투구 쓴 사람 있잖아요. 요 이 사람네 집안에 우리 그 옛날에 그 장미 전쟁 뭐 이러면 그 집안마다 그런 문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건 큰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이 강이라는 것은 이제 이승과 여기 이제 강은 뭐냐?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강. 그러니까 아까 레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그리고 좀 몇 가지 더 설명할 게 있어요. 자, 이 카드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카드가 있는데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이게 있다. 그러면 내가 부인이나 남편을 몰래 이렇게 속이고 뭐 돈을 여기다 꿈을 잖아. 그러면 그게 수면으로 떠오른다고 그랬죠. 이게 수면으로 떠오르는 카드예요. 내가 본래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뭐지 뒷배를 찾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수면 위로 이렇게 바로 떠오를 수 있는 카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들통나는 거죠. 그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막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이 카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아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수면 위로 떠오르니까 진실을 말하겠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암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거짓말하면 또 다른 거짓말 낳고, 우리 이제 그 거짓말을 여러분 거짓말을 좀 유식하게 뭐라고 하죠? 거짓말 네 글자. 아니 문화 교양이 조금 이걸 뭐라고 알려드릴게요.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시나? 이것도 아셔야죠. 디펜스 메커니즘. 이 기제라는 건 뭐냐면 장치 있죠. 디바이스는 들어보셨죠? 장치. 내가 방어를 하는 장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알아두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걸 공부를 왜 하냐?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맞지 틀려? 아닙니다. 공부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진짜라니까. 내가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기지.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거짓말 낳는 건 아시겠죠? 그리고 막 거짓말 뭐 라이어 이런 게 막 대학로에서 엄청나게 인기 많죠. 라이어라고 거기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그 양다리 걸친 사람이에요. 양다리 있어. 여러분 이 양다리가 영어로 히서 투타임인 거 아세요? 두탕 뛰는 사람. 투타임. 내가 옛날에 그 학생들한테 이거 써봤어요. 이거 번역하라고. 그때 어떤 애가 제 수업 시간에 졸았나 봐. 이게 써라 했더니 그는 두탕 뛴다. 이렇게 써. 이게 그는 양다리단데. 히서 투타임. 또 어떤 애는 알람 시계 2개를 동시에 맞춰놨다. 뭐 이렇게 쓰면 투타임을 쓰라고. 자,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걸 내려놔라.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빨리빨리 나갈게요. 14번. 자, 14번은 절제 카드예요. 템퍼런스. 자, 보세요. 절제. 템퍼런스가 절제한다. 절제. 발음이 뭐 절제 되셨죠? 자, 이거 볼게요. 가슴에 삼각형이 있죠. 가슴에. 그리고 이제 두껍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이 삼각형, 네모 안의 삼각형은 약간 균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균형, 밸런스, 균형, 밸런스. 여기 지금 네모 안에 이렇게 세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리고 이제 두 컵을 조절하는 게 보이죠? 여러분 두 컵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컵은 마음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두 컵은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안에 있는 마음과, 그러니까 내 내면에 있는 마음과 외향적인 마음을 조절하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마음과 뭐라고요? 외향적인 마음을 조절하는 거. 그래서 두 컵이에요. 사람마다 내 내면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내면의 마음을 바깥으로 보내려고 하는 외향적인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발도 재밌어요. 이런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타로를 공부 안 하면 이런 거 대충 지나갈 거예요. 근데 타로를 공부하면 보여. 자, 발이 하나는 밖에 있고 하나는 담궈놨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내면의 마음과 외면의 마음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왕관. 자, 이 왕관이 보일 거예요. 여기 왕관. 왕관인데 여기 밑에 왕관 보이죠? 왕관. 자, 그래서 이제 왕관도 지금 떠서 막 반짝반짝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산봉우리 위에 왕관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관도 막 이 날개를 달고 이제 비상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 카드는 가장 간단하게 절제하는 카드. 그러니까 만약에 내 생일수에 선천수나 후천수에 14번 카드가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절제를 잘해요. 우리가 돈 사람마다 유형이 다르잖아요. 있으면 제가 아는 분은 한 분은 돈 있으면 있는데 다 써버려요. 정말 그래갖고 나중에 막 없으면 또 들어오겠지. 막 기도하면 들어온다고 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하여튼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이해가니까 하여튼 절제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절제 카드가 가장 핵심이고 이 카드는 이제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사랑을 보면 이 카드는 멀리 보고 멀리 꿈꾸는 사람이에요. 자, 왜 멀리 보고 멀리 꿈꾸냐? 자, 산 위에 지금 왕관이 있죠. 산 위에 왕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왕관이 바로 보이겠어요? 좀 시간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멀리 보고 멀리 꿈꾸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또 사랑으로 말해볼게요. 자, 이 사랑으로 따지면 잘 기다리겠어요? 못 기다리겠어요? 네, 잘 기다려요. 잘 기다리는 사람. 우리 뭐 이제 뭐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아, 그가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예요?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이게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이제 곰신녀란 말 쓰잖아요. 곰신녀. 고무신을 계속 신고 있는 여자. 이 곰신녀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쓸 때도 쓰는데 어쨌든 이거를 잘 기다리는 그런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카드는 사랑으로 의미한다고 해도 어때요? 조절, 절제, 그다음에 정화. 하여튼 조절하고 절제하고 이런 카드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마음의 눈으로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여기 꽃은 뭐예요? 이 꽃은 어떤 그냥 자기의 어떤 순수한 사랑 이런 의미로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꽃은 여기서 내 마음의 순수함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 또 조금씩 또 설명드릴게요. 예. 산하고 물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아니, 지금 다 안 끝났어요. 좀 설명하고 나서 이제 질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카드의 직업은, 그러니까 이 카드의 직업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중개인이에요. 이 카드가 14번이 있다. 이건 중개인이에요. 볼 것도 없이.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이든, 원 중개인이든, 이게 짱이에요. 왜, 그래서 이제 또 재밌는 게, 저기 보세요. 이제 이걸 또 수비학용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14는 1 플러스 4죠. 1 플러스 4가 5죠. 그럼 하나 분석해 볼게요. 자, 1번은 IM이었죠. 기억나요? 워시워, 나는 나다. 네. 그 다음에 4번은 황제였죠. 네. 황제. 5번은 교육자죠. 네. 교육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카드는 뭐 교육도 하고, 나는 나고, 내가 이 상담에 있어서 황제야. 맞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교육하고 중개하고 이런데 아주 대가입니다. 이 14번 카드가 있는 분들은 중개, 특히 이제 부동산이든 결혼 중개든 이런 거 잘하겠어 못하겠어요?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매장애 같은 경우도 중개인이잖아요. 맞죠? 매치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매치메이커가 뭔지 알죠? 성냥 만들어준 사람. 이 두 남녀에게 그냥 딱 성냥불을 딱 붙여준 사람. 매치메이커. 딱이겠어 안 딱이겠어요? 딱이죠. 자, 그리고 자, 그렇게 좀 알아드리고요. 자, 이 카드는 이제 이 카드에 날개가 있죠, 천사? 비상한다는 거고요. 삼각형은 이제 균형도 있고, 이걸 이제 조금 더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삼각형은 뭘 의미하냐? 자, 한자로 써드릴게요. 자, 천지인을 의미, 천지, 하늘, 땅, 사람, 완성, 균형 이런 것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날개가 빨강색이죠. 빨강색이잖아요. 이건 정열적인 마음이에요. 정열적인 마음. 날개가 빨강색, 정열적인 마음.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그 평안한 마음을 이제 갖는 것이고, 이 수선화라고 하는 거 지금 아까 꽃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순수함. 아까 여기 꽃 같은 거 있잖아요. 꽃, 이 순수함이에요. 이 꽃이 일종의 수선화 이런 건데 정화작용이라는 거죠. 그 여러분 재밌는 게 자, 여러분 또 이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작품을 읽고 나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 그걸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누가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잘하시네. 근데 좋아요. 카타르시스 정화. 근데 여기까지 여쭤볼게요. 근데 이 카타르시스는 원래 정화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아세요? 이게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설사약이었어요. 설사약. 이게 공부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약을 먹으면 여러분 설사를 쫙 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재밌는 게 나쁜 일이 또 일어나는 걸 뭐냐고 초등학교 시험에 쓰라고 그랬어요. 설상가상이잖아요. 맞죠? 이거 어떤 애가 쓰라고 했더니 진짜 이거 실화래요. 설사가 또 일어나. 나쁜 일이 또 일어나는 걸 쓰라고 했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재밌죠? 카타르시스가 여러분 정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공부는 여러분 카타르시스 계속 정화하다가 죽어. 근데 카타르시스가 설사약이 오늘 여러분 이것만 들으셔서 오늘 오신 보람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카드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뭡니까 고지곧대로 이렇게 막 하지는 않아요. 그러겠죠? 이 카드는 이 질서를 잘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이 카드는 그러니까 고지곧대로 하지 않고 융통성이 또 좀 있어요. 그러겠죠? 융통성이 있어 좀. 그래서 이 카드는 자기 성찰하고 이런 게 있고, 이 왕관은 뭐 이제 비상한 뜻도 있지만 목적지를 가리켜. 목적지. 내가 원하는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죠.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이 천사에 보면 미간이 있어요. 미간이 뭔지 알죠? 눈썹 사이.
미간이란 말 쓰지 않아요? 이거 미간이라는 게 뭐냐? 마음의 눈, 심한, 좀 유식한 말. 미간 땡땡 심한 이렇게 써요. 심한. 심한이란 말 쓰지 않아요? 마음의 눈. 심안 이렇게 심안. 예.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산 아까 이야기하신 산은 나의 어떤 뭐 어떻게 볼까 인생길에 우리가 고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자 보세요. 또 오늘 제가 영어 전공이니까 많이 알려드릴게요. 이 업앤다운이 있고 이 업앤다운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업앤다운하고 업앤다운스. 업앤다운은 위아래예요. 그냥 위아래라고. 뭐 업앤다운스는 뭐냐? 이거 엄청난 뜻이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을 자 이거 읽을 줄 아시죠? 예. 뜰부자에 가라앉을 침자잖아요. 부침이라 부침기 할 때 부침 말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부침 그 부침인데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보내 변방의 늙은이의 말 뭐였죠? 쓰면 아시겠죠? 이게 방송대 공부의 가장 큰 단점 이게 주관식으로 이야기하면 생각이 안 나. 세옹지마잖아. 변방 늙은이 말이 있다가 막 바깥 나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고 뭐 이런 거 알죠? 세옹지. 이게 이 업앤다운스가 이런 뜻이에요. 인생이라는 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맞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이 계속 가는 오르막만 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공시대 안 나와요. 그런 것은. 그런 사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생에 N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 그다가 쭉 내려가. 그다가 쭉 올라가. 이게 진짜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나요? 나는 계속해서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죽었다. 이 성공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람한테는 좋겠지만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여튼 뭐 약간 여담이었지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15번 드리겠습니다. 자 15번 카드가 뭐냐? 자 무시무시하죠 그림이. 15번. 여러분 이게 악마 카드예요. 데블. 데블이 악마죠. 우리가 그 우리 말에서는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말에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러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호랑이를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런 말 쓰지 않나요? 영어에서는 뭘 쓸 것 같아요? 이게 악마니까 악마를 이야기해. 좀 센스가 있으시네. 악마를 이야기했죠. Talk of the devil. 명령무다음 엔드는 뭐뭐해라 그러면 되죠. 악마에 관해서 이야기해라. 그러면 이 악마가 is sure to 반드시 뭐뭐하다. 반드시 나타난다. 이 용어를 이렇게 쓴다니까 진짜. Talk of the devil and he is sure to appear. 이렇게 써요 진짜로. 이 악마. 그러니까 악마는 뭘로 여러분 악마가 상징하는 건 뭐냐? 욕망이에요. 욕망. 맞죠? 악마는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하면 뭐 생각나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이에요. 불법. 이 카드는 불법이에요. 이 카드의 하이라이트는 불법이에요. 그렇게 알면 되겠다. 이 카드의 하이라이트 불법. 자, 그리고 설명하겠습니다. 불법. 됐죠? 여기까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림자 카드에 이거 있는데. 그러니까 그림자 카드에 있는 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림자 카드는 이 현실 생활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그냥 내면 속에 있어. 근데 이 그림자 카드는 그걸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걸 내 마음 속에만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 카드가 현실 속에 생일수에 이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내거나 욕망을 표출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림자 카드에 있다는 것은 그것을 내 마음속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하지는 못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카드는 그냥 그런 것들이 남들보다 좀 강한 내면 속에 욕망이 있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꼭 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 카드는 자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남녀가 있잖아요. 남녀가 이게 묶여 있죠. 네. 묶여 있잖아요. 쇠사슬로 묶여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악마가 힘과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을 제압하는 카드. 딱 보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 악마가 있잖아요. 얘가 힘과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을 억압하는 카드다. 일단 그런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그리고 악마는 어때요? 이상적이겠어요? 현실적이겠어요? 되게 현실적이에요. 현실적. 자, 또 실질적. 또 물질적. 무슨 말 이해가죠? 현실적. 이게 다 실자, 질자 뭐 이렇게 끝나죠. 현실적, 실질적, 물질적. 자, 그 다음에 여기 불이 보입니까? 불? 네. 불은 뭐냐? 창조와 파괴. 창조와 파괴. 창조와 파괴. 개혁과 번역 뭐 이런 게 오고, 또 재밌는 것은 여기 별 있죠. 별. 요 별 보여요? 위에? 머리에 별 있잖아요. 이 별이 약간 거꾸로 그려졌어요. 이 별이 이렇게 옳게 그려진. 그래서 이 별이 거꾸로 그려진 것 자체가 악마를 의미한대요. 별이 이제 이렇게 생겼을 때 약간 모양이 이게 약간은 이제 요 모양이 약간 거꾸로 좀 그려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카드에서 또 좀 설명하고 싶은 게 박쥐의 날개가 있어요. 박쥐 날개 있죠, 이렇게. 요 박쥐 날개. 이렇게. 요게 이제 약간의 검은색은 아니죠. 검은색이 가깝죠. 회색이면서 회색이 가깝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하 세계, 어두운 세계 이런 걸 의미해요. 지하, 언더그라운드. 지하 세계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와 남자는 악마에게 길들여졌겠어요, 안 길들여졌겠어요? 네, 길들여졌어요. 이 여자와 남자는 악마에게 길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자, 이 카드는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좀 이야기하자면, 이 카드의 플러스는 이 사람은, 악마는 어떻게 조직을 이루고 능력이 있겠죠. 조직을 이루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렇겠죠? 근데 이 카드의 단점 마이너스는 뭐냐? 구속, 폭행, 싸움, 여보세요? 폭력, 파괴, 소멸. 다시요. 구속, 폭행, 싸움, 폭력, 파괴, 소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카드는 나이트클럽 있잖아요. 나이트클럽. 이런 거 내가 운영하거나 이런 거 주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닌데, 그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그럼 좀 이해가 쉽지 않나요? 그런데 보면 어때요? 그 나이트클럽 운영한 사람은 조직을 잘 이루죠. 조직을 이루잖아. 근데 그 속에 가면 막 구속, 폭행 뭐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이 카드는 상담을 하자면, 네 본능이 원하는 대로 하라. 네 본능이 원하는 대로 해라. 네 본능이 욕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이 카드는 또 만나면 어때요? 욕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깊은 관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면 깊은 관계까지도 갈 수가 있겠고, 또 법을 또 이제 법적으로 말하자면 법을 어기고 뭐 뒷돈도 챙길 수도 있고요. 법을 어기고 내가 뒷돈을 챙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15번의 어떤 그 15번의 이제 카드를 가진 역대 지도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번에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은 이제 명예욕은 있는데 약간 불법도 마다한,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까지 그 정도로만 이야기할게요.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자, 사랑으로 따진다면 어때요? 소유욕, 집착이 오는 사람이에요. 이 카드는 구속을 하기 때문에 소유욕, 집착, 뭐 또 사랑으로 따지면 정신적인 사랑보다는 어떻겠어요? 육체적인 사랑, 또 구속적인 사랑. 이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조건적 사랑도 있겠죠. 조건적 사랑. 내가 스폰 역할을 하면서 그런 사랑도 됩니다. 상당히 안 좋아요. 이 15번 카드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업으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금융 계통 일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뭐 사채라든가 심부름센터라든가 뭐 그런 거 있죠. 제2금융권이라든가, 또 과외를 해도 불법 과외, 또 24시간 영업하는 데 있죠. 밤일하는 것이라든가, 뭐 노래방, 술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쪽에 좀 일을 주로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뭔가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이 카드가
요 대신 카드. 이렇게 일단 넣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당연히 그래서 금전운은 좋겠죠. 돈은 잘 벌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 카드는 금전운은 좋습니다. 그렇게 좀 일단 이해하시고요. 근데 하여튼 이 카드는 금전운은 좋지만 상당히 이 불법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 또 좀 설명을 좀 몇 개 더 드릴게. 지금 이 쇠사슬의 의미는 뭐냐? 책임과 의무에 묶인 상태.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쇠사슬은 책임과 의무에 묶인 상태를 가리키고요. 아까 이제 불은 설명, 불 설명 있잖아요. 불. 그다음에 여기 잘 보면 포도가 보이죠. 보라색으로. 포도 보일 거예요. 이 포도는 뭐냐면 이 불과 포도. 아까 이제 불만 설명했는데 이 불과 포도 둘 다 욕정, 욕망을 상징해요. 불과 포도가 다 욕망과 욕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에 무섭도록 집중해요. 자기가 하는 것에. 그래서 집착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여자친구를 사귀었으면 제가 이제 뭐 요즘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집착하고 이런 경우. 그런 아마 카드를 이제 그런 남자나 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15번일 가능성이 생길 수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15번일 가능성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상당히 커요. 이 카드는 이게 불법이라든가 그러니까 되게 집착이 강한 사람이에요. 의처증 뭐 말씀하신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집착이 당연히 강해요, 이 카드. 그게 뭐예요? 15번 카드. 그 정도로 여러분이 15번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오늘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네. 이제 궁금하신 건 다음 주에 좀 물어보시고. 자, 16번 탑. 이게 지금 메인이 빨리 나가야지 이제 그 다음에 또 할 게 많으니까 오늘 하여튼 최대한 제가 해볼게요. 자, 16번. 자, 여러분 16번 카드가요 정말 안 좋은 카드예요.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상태를 이건 이제 상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10장 그 켈틱 크로스 배열법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해달라고 했는데 초장에 이거 나온 사람 제가 상담 중에 너댓 명을 봤어. 너댓 분을. 자, 그런데 다 안 좋다고 그래, 진짜. 이렇게 해서 자기 사업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야, 너 지금 처음에 이거 나오니까 너 지금 사업할 때 얘가 이제 처음에는 이런 사례인데 제 친구인데 막 인천에 무슨 빌딩 건물을 뭐 2명이 이렇게 샀다는 거예요. 얘가 그럴 만큼의 재력이 있는 애가 아닌데 했는데 일이 터진 거예요. 그 동업하는 애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뭐 문제가 생겼어. 그래갖고 이제 얘가 막 그걸 가지고 막 변통하다가 막 법정까지 뭐 구속까지는 안 갔는데 복잡했어요. 막 왔다 갔다. 근데 이게 딱 이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상담을 해보면.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막 눈물 나면서 막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일단 약간 여담인데 타로 카드 상징을 설명드릴게요. 자, 산 위에 이 석탑은요. 산 위에 있습니다. 맞죠? 산 마운틴. 그러니까 산 위에 석탑이라고 써놓습니다. 산 위에 석탑인데 자, 이 높은 곳이죠. 높은 곳은 조망권이 있어요. 밑을 바라보니까. 맞죠? 조망권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황제와 교황이 있어요. 맞나요? 네. 여기 지금 보면 황제와 교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는 무슨 세계의 왕일까요? 황제. 물질 세계의 왕이지. 맞잖아요. 여기 황제와 교황 보이시잖아요. 그림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황제는 물질 세계의 왕이고 지금 떨어지면서 왕관이 여기 쓰고 있고 요 교황은 위에 있잖아요. 있죠? 하여튼 황제는 물질 세계의 왕이고 교황은 어때요? 정신 세계의 왕이죠. 맞나요? 맞죠? 자,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 자, 물질 세계의 왕인 황제와 정신 세계의 왕인 교황이 한판 뜨는 거예요. 싸움한다고 싸움을 해가지고 근데 싸움을 했는데 그때 마침 하늘에서 번개가 쳐. 그리고 불이 났어요. 그러면 죽을 걸 감안하고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둘이 막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에 번개가 쳤다고. 이 그림 봐보세요. 번개 치는 거 안 보여요? 막 번개 치고 막 그러죠? 여기 지금 보면 불 나는 것도 위에 막 이렇게 보이죠? 여기 보여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차라리 난 뛰어내리는 게 낫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번개는 내부에서 치는 거예요? 외부에서 치는 거예요? 좀 외부에서 치는 거죠. 외부에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탐욕을 어떻게 놓아야 되겠죠, 사람들이. 근데 참 사람들이 문제점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탐욕을 안 내려놓고, 여러분들 주식 해보셨죠? 올라가면 이 주식이 이제 불마켓이라는 게 있고 베어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불마켓하고 베어마켓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주식시장 용어인데 뭐냐면 모르시는구나. 주식이 끝없이 올라가는 시장, 빨강색이 계속 올라가. 주식 좀 해보셨죠? 밥이 주식이에요. 주식이 빨갛게 올라가는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불마켓이에요. 황소는 밑에서 들이받는단 말이에요. 밑에서. 그렇지 않나요? 자, 곰은 위에서 아래로 공격해. 여러분, 곰이 공격할 때 밑에서 위로 공격하는 거 보셨어요? 자, 그러니까 주식이 끝없이 떨어지는 시장이 베어 마켓. 맞죠? 주식 해보시면 아시죠? 아, 빨강색 계속 올라가. 저도 경험이, 좀만 더 있으면 30만 원 돼. 했는데 막 18만 원 돼 버려. 그러죠? 안 그래요? 아니면 말고. 하여튼 이게 불마켓과 베어 마켓인데, 이게 사람이 참 욕심을 내려놓기 어렵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축소되고 망가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봐야 그때가 괜찮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맞죠? 내가 떨어져 보기 전에는 그때가 괜찮은지 몰랐어. 근데 내가 떨어져 봐야 그때가 괜찮은 것을 깨닫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잘 나가는 직장도 어때요? 명퇴 당해봐야 알죠. 맞죠? 내가 가족이 소중한 것도 이혼 당해봐야 알죠. 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 자, 또 하나의 상담 사례를 이야기 드릴게요. 만약 잘 보세요. 자, 이 카드 이제 Q하고 이렇게 써보세요. Q, 이렇게. 자, 퀘스천. 이렇게 쓰잖아요. Q. 자, 저희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되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주변의 반대. 그러니까 이거는 주변의 반대야. 외부적인 요인. 지금 여기 번개 쳤죠? 번개 쳤잖아요. 주변의 반대. 주변의 반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변의 반대인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 이게 우리가 주식도 그러잖아요. 막 600 이렇게 떨어질 때 또 주식 산 사람이 있고, 집값도 떨어질 때 집 산 사람이 또 있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집안에 반대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나쁘게든 좋게든 해결은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반대가 있으니까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카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반대는 있지만 그래도 다시는 해결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카드의 직업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카드는 지금 하늘 막 이렇게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불도 있어. 그러니까 소방수, 불 끄는 사람이니까. 날씨와 관련된 기상캐스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는 높은 사람이잖아. 높은 사람. CEO. 맞죠? 높은 사람이잖아요. Chief Executive Officer. CEO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게 이제 불과 관련되는 거니까 화력, 수력, 원자력 뭐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되겠죠. 하여튼 그런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도 괜찮고. 그래서 그런 쪽의 직업이 좀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생일수가 나오면.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카드가 나쁜 카드긴 하지만 완전히 나쁜 건 아니다. 희망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전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IMF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잖아요. 그때 30% 내린 가격이 집 산 사람 많아요. 저거 IMF 때 98년도에 막 집값이 막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보니까 잠실 막 이렇게 막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3억 이상 뭐 올라가고 뭐 그런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거 항상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그렇잖아요.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어쨌든 근데 또 하나, 이 카드는 대처 능력이나 순발력은 되게 민첩합니다. 대처 능력, 순발력, 민첩. 대처 능력. 왜 지금 떨어져 버리잖아, 알아서 미리. 대처 능력이나 순발력이 민첩하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카드는 파란색이 많죠. 여기 보세요. 파란색이 뭐예요? 자, 그렇죠. 옷이. 이건 뭐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옷이 파란색은 이성적이고 논리적. 물론 이제 빨강색도 있는데 빨강색은 정열적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열보다도 이성이 더 많아요. 이 옷의 부위를 보면. 그래서 되게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요. 이렇게 해서 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탑은 어때요? 자연이 만드는 거, 인간이 만드는 거죠? 인간이 만들죠. 자, 그러니까 쌓는 거죠, 인간이. 자, 그러니까 쌓는다는 건 뭐냐? 욕망, 업적. 인간이 쌓아놓는 업적이잖아요, 업적. 업적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적. 그리고 이제 왕관이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왕관 쓴 사람이. 자, 왕관이 떨어졌다. 경제적 몰락이에요. 경제적 몰락. 써놓으세요. 또 갑작스런 사고, 상실, 손해. 이 카드를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한 분은 자기 남편분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던 분도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 이 카드가 떴을 때 그 이야기도 하시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서너 번, 이게 처음에 78장 중에 처음에 이 카드가 뜨는 확률은 정말 거의 로또 복권 수준이에요. 78개 중에서 이렇게 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몇 분 봤는데 상당히 안 좋아요. 하여튼 첫 번째 이게 나오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것을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좀 극복하고 나서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면이 좀 없지 않는 카드가 지금 16번에 지금 전차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17번 오늘 17번까지만 할게요. 더 하면 여러분 쓰러지시니까 17번. 그 17번 찾아보세요. 스타카드. 17번 스타카드. 네, 스타 있죠? 별들 들고 있는 여기. 스타카드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 일단 별이잖아요. 별. 목표와 비전을 상징해요. 목표와 비전. 그래서 별 그려놓고 목표와 비전인데 이 카드는 재밌는 게 작은 별이 7개고요. 큰 별이 1개. 맞나요? 세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별 7개는 북두칠성. 북두칠성이고 큰 별 1개는 북극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북극성을 폴라리스라고 하고 여러분 북두칠성 나온 김에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북두칠성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참 이 영어 참 재밌는 게 참 영어를 전 공부하는 영어가 너무 재밌는 게 이 디퍼예요. 근데 디퍼가 소문자를 쓰면 국자예요, 국자. 근데 이 대문자를 쓰면 여러분 북두칠성이 국자 모양인 거 아시죠? 큰 국자, D. 이게 북두칠성 진짜 찾아보세요. 제 말이 못 믿겠다면 디퍼가 여기에 북두칠성이라니까. D가 대문자를 쓰면 소문자를 쓰면 국자고. 어쨌든 그래서 이 작은 별이 7개고 큰 별이 1개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도 살아보시면 가끔 어때요? 하늘을 한 번씩 올려다 보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윤동주 선씨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나는 스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스타가 하루아침에 안 되죠. 스타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나요? 인내, 노력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이 카드 인내 노력 카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는 우리가 이제 14번 카드가 절제 카드였잖아요. 기억나시죠? 14번 절제 카드보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써보세요. 14번 절제 카드보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한다. 근데 이제 이 카드가 14번하고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컵을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컵 따르는 거 보여요? 나의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세계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조화시키는 거예요. 컵을 따르는 게.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여기 2개의 컵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새가 한 마리 있을 거예요. 새 보여요? 네네. 자, 이 새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구설수일 수도 있고요. 구설수. 또 갑작스러운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렇게 뭐죠? 상담을 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소식은 소식이에요. 근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 소식. 1번 좋은 소식이에요. 2번은 구설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 뭐 악성 댓글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 연예인들, 뭐 유튜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낭비 중독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갑작스러운 사랑. 그러니까 이건 질문에 따라서 이야기하면 되고요. 흰 별 사이에 노란 별. 이 북극성이라고 했잖아. 이건 뭐냐? 오랜 노력 끝에 희망하고 완성하는 별. 오랜 노력 끝에 그렇게 써서 노란 별 땡땡. 오랜 노력 끝에 희망하고 완성하는 별. 이 노란색. 아시겠죠? 뭔 말인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호수가 있을 거예요. 호수는 생명의 원천이에요. 호수는 생명의 원천. 손을 치고요. 생명의 원천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두 항아리는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두 항아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현실과 비현실. 물론 내면과 외면도 되지만 현실과 비현실, 또 의식과 무의식 이것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현실과 비현실, 의식과 무의식을 조절하는 거. 자, 붉은색은 이제 아시겠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도 열정을 가요. 항아리가 붉은색이죠? 열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번은 또 재밌는 게 1 더하기 7이죠. 자, 보세요. 17번은 1 더하기 7이잖아요. 7번 전착하자 아까 시작할 때 했잖아요. 전략과 전술. 자, 전략과 전술을 잘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시스템을 갖춰서 노력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 카드가 되겠고요. 자, 그런 카드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어쨌든 또 하나 사랑. 이 카드의 사랑은 뭐냐? 이 카드의 사랑은 약간 인내하는 사랑이고 비밀스러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도 막 대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인내하고 참아내고 비밀스러운 사랑을 의미하고요.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시죠? 사랑을 의미할 때도 그런 게 있고. 자, 이 카드의 직업은 요즘 뭐 스타 강사, 뭐 베가 스타디 막 이런 스타 강사들 막 연봉 100억 뭐 그러잖아요. 이게 스타를 붙이면 돼. 스타 강사, 뭐 스타 자동차, 뭐 스타 유통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심리 상담도 되겠죠. 심리 상담 같은 거. 이게 여기 이제 밑에 호수 이런 게 있으니까 물, 유통, 물장사, 꽃집 같은 것도 굉장히 조경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 카드는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메인이 아닌 거고 스타 강사, 스타 자동차, 스타 유통, 또 심리 상담 이런 쪽이 좀 더 딴 사람보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고, 이 카드는 이제 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11번은 따박따박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죠? 정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목돈이 들어오는 현재. 치우친 돈이라고 기억나시죠? 현재. 일 가능성이 좀 많아요. 내가 이제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뭔가 온다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11번하고 달라. 여러분이 타로 카드를 공부할 때는 공통적인 것, 차이점 이런 걸 또 분석하는 것도 재밌어요. 아까 11번 할 때 제가 따박따박 들어온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 카드는 갑자기 목돈이 들어요. 현재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드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버려야 하는 그런 카드예요. 무언가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버려야 하는 카드가 몇 번 카드입니까? 17번 카드. 지금 이제 여기까지 했고 18, 19, 20, 21번이 이제 남았고,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마이너 카드가 남아 있어요. 근데 마이너 카드는 되게 빨라요. 이제 이렇게 메이저 타로처럼 이렇게 상징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오면 언제 다 끝내는 게 아니라 마이너 카드는 뭐 하루에 한 모르겠어요. 빨리 나가면 한 20개 정도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이너 카드 할 때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할 거냐면 1번부터 10번이 있겠죠. 마이너 타로가. 마이너는 화의 1번, 토의 1번, 그 다음에 수의 1번, 무슨 말 이해가요? 공의 1번, 이걸 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마이너 타로는 화 1, 2, 3, 4, 5, 6, 7 이게 아니라 같이 간다고, 같이. 근데 그 각각의 1번인데 조금씩 특징이 달라. 그 다음에 코트 카드도 또 있어요. 코트 카드는 왕 카드, 그 다음에 퀸 카드, 그 다음에 나이트 카드, 그 다음에 페이지 카드에 또 비슷하지만 또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코트 카드라고 해요. 그거는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요?